안녕하세요. 수학 비타민입니다. 자, 오늘은 상하함수의 활용 네 번째 시간 연습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수업은 이투스의 개념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재와 함께 공부하시면 학습 효과가 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픽한 첫 번째 문제 272번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내각의 크기는 180도라는 성질에서 이면 105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105도는 특수각이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첫 번째 고려해 볼 것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면 일단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A분의 A는 특수각이 아니니까 우리가 써먹을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먼저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자, 사인 30도 분의 B는 2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B는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자, 2가 될 것이고요. 사인 45도 분의 C는 또 2R 이렇게 될 것이니까 C의 길이는 또 2 루트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 하면 이렇게 됐고 주변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BC의 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손쉽게 코사인 법칙을 떠올릴 수 있겠죠. 자, 뭐 각은 아무 각이나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C제곱은 B제곱 더하기 X제곱, X라고 괜히 썼네요. A라고 쓸걸. A로 고칠게요.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BA 코사인 30도가 아니라 45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집어넣으면 8은 4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자,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가 될 것이고요. B가 2니까요. 약분을 해주시면 2 루트 2A가 되겠네요. 정리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A 마이너스 4는 0이 될 것이고요.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길이는 양수니까요. A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고요. 선생님이 빨리 풀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줬다 그러면 사인 법칙.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하고 나서 문제에서 해결하는 것을 보통 X로 놓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74번. 그랬을 때 선분 BC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요 길이를 뭐 A라고 놓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변대각이 주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을 떠올려 보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45도 분의 4.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요령 하나가 뭐냐면 사인 45도를 2분의 루트 2로 쓰는 것보다 루트 2분의 1로 써서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주면 이렇게 가볍게 분분수가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값은 4 루트 2 사인 A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삼각형의 한 내각은 0도에서 180도 사이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요렇게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가 2분의 파이일 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에 보면 여기 사이에서 놀고 있으니 실제로 그러면 사인 값은 여기 사이에서 놀고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인 A 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 이하이구나. 따라서 최대값은 A의 최대값은 따라서 A의 최대값은 각 A가 90도일 때
4 루트 2 곱하기 1이 돼서 4 루트 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먼저 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75번. 자, 이것도 지금까지 여태까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할 때 무슨 삼각형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제일 처음에 강조했던 게 sin A 대신에는 2R분의 A를 코사인 A 대신에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대입해서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파악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잠시만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고지고대로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이것도 제곱도 해야 돼요.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죠.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는 1. 이거임을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 A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를 코사인 제곱 B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를 코사인 제곱 C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C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러면 1은 없어질 것이고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플러스 사인 제곱 C는 1. 그러면 또 1도 마저 없어져서 사인 제곱 C는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 이렇게 우리가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요거 대입하는 거 정도는 비록 제곱이 있다 하더라도 부담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R 제곱분의 C 제곱은 4R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4R 제곱분의 B 제곱이 될 거라서 다 4R 제곱이 약분이 돼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나오는 기술적인 요소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엔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태극기가 이렇게 개양되는데 높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x로 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로 놓는다면 이 75도가 문제겠죠. 왜냐면 이게 75도가 특수각이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는 105도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는 45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구할 수 있는 거 먼저 한번 다 보도록 할까요? 일단 눈에 띄는 게 대변 대각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대변 대각을 구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도 여기서도 대변 대각을 구할 수 있겠죠. 요 길이를. 자, 그러면 일단 요 길이는 B라고 하고요. 요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사인 45도 분의 4가 사인 B는 그런데 105도니까 안 되겠네요. 자, 사인 30도 분의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여기 잘못 썼죠. 사인 30도입니다. 다시 좀 정리 좀 한번 하고 할까요? 지저분하다. 자, 여기가 105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변 대각이 보였으니까 일단은 사인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105도는 특수각이 아니니까 써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를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길이를 A라고 잡으면 사인 30도 분의 A는 사인 45도 분의 4가 될 것이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팁 2분의 루트 2보다는 루트 2분의 1로 보는 게 더 편하다. 부모 문제에 루트 2를 곱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A는 4 루트 2에다가 사인 30도를 곱해주면 되니, 그러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더 그려놓고 보면, 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4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가 30도라는 걸 알고 있고,
지금 a 값은 우리가 2루트 2라는 걸 구했고요. 여기 x 값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특수각이 아닌 것들이 많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 길이를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 그랬을 때 여기 삼각형이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 사인 법칙이 아니라 사인의 정의를 이용하면 사인 30도가 y분의 x가 될 것이니 x는 y 사인 30도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구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냐면 바로 y의 길이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비금을 괜히 쳤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는 30도, 여기는 y, 여기는 아까 a는 2루트 2라고 구했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2루트 2의 제곱은 y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y 4 코사인 30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y 값을 구한 다음 그 y 값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산수가 길어져서 선생님이 중간에 생략을 했고요. 자, 이와 같이 일단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표현을 해준 다음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라는 부분이라서 이 문제는 벌써 이미 3단계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뭐 이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온다? 장담은 못 드리지만 다양한 사고를 이용해서 사고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아까 y 구하는 방식은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것까지 앞에서 보여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체 도형이 또 나왔어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5인 정사면체를 그래서 5a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은 p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선분의 b를 4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요 길이가 4가 되고 요 길이가 1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P에서 출발해서 옆면을 따라 Q, 모서리 OB를 거쳐 C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입체에서의 최단 거리니까 최단 거리는 누굴 이용한다? 전개도를 그려서 어떻게 한다? 직선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좀 살짝 트릭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 PQ의 길이는 굳이 전개도가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누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 Q에서 OB를 따라서 C로 가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좀 전개도를 한번 펼쳐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사면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삼각형스럽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전개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준면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는 얘가 정삼각형이고 옆면에 있는 요 OBC 또한 정삼각형이고 지금 O하고 B가 이미 찍혀져 있죠? 그러니까 O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려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거가 지금 여기가 이제 C가 찍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P는 OA 위에 있었고요. Q는 AB 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P에서 Q로 가는 길이는 뭐 직선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 길이가 아까 2라고 했고요. 요 길이가 아까 3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60도이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1이 될 것이니 일단 PQ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3, 4 코사인 60도 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Q에서 C로 가는 최단 거리인데요. 어디를 거쳐간다라고 했습니까? OB를 거쳐간다라고 했죠.
자, 직선화 시켜주면 된다고 그랬죠? Q에서 C로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가주시면 되겠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니까 5가 될 것이고요. 정삼각형 두 개를 합쳐 나왔으니 여기는 120도가 되겠죠. 어머, 이웃하는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졌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x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1, 5 코사인 120도. 이와 같이 코사인 법칙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이 두 길이의 합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Q 더하기 X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최단 거리는.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을 마무리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답을 봤더니 답이 좀 지저분하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 해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2차 방정식이라고는 하지만 뭐 1차항이 없는 2차항과 상수항만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이니 여러분들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코사인 법칙에서 되게 잘 나온다고 했던 바로 그 문제인데요. 자, 여기의 길이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픽을 했습니다. 선분 BC의 길이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 요 길이는 2가 될 것이고요. 여기의 길이는 4가 되면 되겠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선분 AD의 길이, 요 길이를 X라고 나와봅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요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요. 또 요 커다란 삼각형에서 나오겠네요. 물론 커다란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한 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에서는 지금 코사인 B에 대해서 궁금해하진 않았으니 이렇게 식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BC에서 모두 공이 코사인 B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ABD에서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겠죠.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또 삼각형 ABC에서는 코사인 B는 2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요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뭐 문제에서 얘기하고는 x의 값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으시겠죠. 계산 여러분 해줄 수 있으시겠죠?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이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제이니 잘 숙지하시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81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선생님이 늘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그 학생들이 망각하시는 게 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봅니다. 이걸 망각할 게 있나 싶은데 더하면 180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 값은 180도 마이너스 C가 될 것이고 요 값은 180도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요 값은 180도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다 같은 문제니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180도 마이너스 C. 자, 얘는 90도의 2배니까 각변환 공식에서 얘는 사인 C가 나올 것이고요. 무조건 C를 예각으로 간주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 값은 2사분면 각이고 2사분면의 사인은 플러스이니 여기 부호는 플러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어진 식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죠.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는 7대 5대 6이고 그럼 얘는 세 변의 길이의 비와 같아서 그러면 C 대 A 대 B가 되겠죠.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무조건 한 내각의 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어머, 저 블루투스 또 꺼졌어. 어떡하지? 잠시만요. 결정했습니다. 다음 수업은 새로운 마이크와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마이크 못 써먹겠네요.
자, 한 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코사인 A는 앞에서 구했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중학교 때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는 한데 뭐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인데 세 변을 다 일정한 비율로 쪼갰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라는 부분이고요. 자,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단은 중등기하로 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고요. 고등기하 수준에서 그냥 가볍게 문제만 해결하겠습니다. 뭐냐면 꼭 이 문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범용적인 풀이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삼각형을 살짝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펜 두께를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기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모두 1대5로 내분한다라고 했으니,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1이고요. 요 길이는 5가 될 것이고, 요 길이도 1이 되고, 요 길이는 5가 될 것이고요. 요 길이도 1이 되고, 요 길이는 5가 되겠죠. 자, 중간에 끼인 각은 정삼각형이 모두 다 60도로 같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 삼각형이 세 개가 모두가 다 뭐가 되겠습니까? 합동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60도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삼각형 ABC 삼각형 구하고자 하는 DEC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에서 삼각형 ADE의 넓이, 이가 아니라 F군요. F의 넓이를 하나 구해서 똑같은 거니까 3번을 빼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니까요. 뭐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계속 써왔던 이웃하는 두 변과 사이의 끼인 각,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ADF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이웃하는 두 변 1, 5 끼인각 사인 60도 이와 같이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보이셨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학교 시험에는 정삼각형으로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어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3번 계산해 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전체 넓이에서 사이드의 넓이를 빼나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픽을 한 이유는 중학교 때 요런 공식이 하나 또 있었어요. 우리가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 자, 다시 한번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각이 이등분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같다. AB 대 AC는 BD 대 DC와 같다. 라는 그런 공식이 하나 있었고요. 이걸 우리가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불렀고요. 외각의 이등분선은 주인공인 삼각형을 조그맣게 그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끔. 자, 이렇게 A, B, C. 얘가 주인공입니다. 한 외각에 대한 이등분선을 이렇게 긋게 된다면, 여기를 뭐 D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같다.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 이런 공식이 있었죠. 이 중학교 때 공식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해 두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면, 다시 원래 펜 두께로 와서,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같으니, 뭐 여기를 뭐 x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면 4 대 3은 5 플러스 x 대 x. 우리의 영원한 친구죠.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다. 4x는 15 더하기 3x. 그래서 x는 15. 자, 그러면 이 길이가 15고, 그러면 요 길이는 10이 되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삼각형 ABD의 넓이. ABD의 넓이인데, 얘는 직접
뭐 구해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죠. 어떻게 봐도 되냐면 삼각형 ABD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한 다음 지금 1대 3이니 요 넓이의 4배가 되겠죠. 자, 이해되실까요? 다시 삼각형 ABD의 넓이는 1대 3이니까 ABC의 넓이의 3배와 같고 얘는 세변의 길이가 4하고 3하고 5라고 주어졌으니 이거 직각삼각형이네요. 자, 그러면 요 놈의 넓이를 구해서 뭐 회로는 쓸 필요도 없죠. 여기다 숨겨놨네요.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뭐 직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회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주셔서 거기에 대비를 해주면 된다. 회로의 공식은 앞에서도 계속 해결해 드렸으니 여러분들 해결해 줄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워낙 유명한 문제고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선분 PQ의 길이 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 활용 쪽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 문제에 몇 개 좀 패턴이 있거든요.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색깔을 좀 바꿔서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직접 구할 수는 없고요. 일단 요 길이를 먼저 A하고 B라고 놓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떤 조건이 문제에 지금 숨어 있었냐면 삼각형 APQ와 사각형 넓이가 같도록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거냐면 그래요? 그러면 삼각형 APQ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절반과 같아요. 또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배의 삼각형 APQ의 넓이와 같아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의미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2분의 1, 3, 4 사인 60도는 2 곱하기 2분의 1 AB 사인 60도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건 다 약분을 해줍시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12는 2AB니까 AB는 6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PQ의 길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이웃하는 주변과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60도.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언급했듯이 AB의 길이는 6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우리가 2분의 1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묘한 놈들이 나옵니다. 어떤 묘한 애들이 나오냐면 제곱의 합과 곱의 결과가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린 이걸 보고 뭘 떠올릴 수 있는 거냐면 산술기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양수 조건이 나오고 최대 최소 물어보면 산술기하 강하게 의심하셔야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A제곱 B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럼 얘는 2 절대값 AB고 길이니까 2AB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1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2 이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바라보시면 얘는 12-6이니까 최소값은 6이 되겠죠. 결론 선분 PQ의 길이의 제곱은 6 이상입니다. 따라서 선분 PQ의 길이는 루트 6 이상입니다. 루트 6이 최소값입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되시겠죠? 이게 워낙 유명한 문제라 뭐 내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뭐 이 정도는 암기를 해서라도 푼다라는 마음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전형적인 사각형 분할하는 문제네요. 선생님이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는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삼각형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삼각형을 분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각도가 몇 도로 쪼개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와 같이 삼각형을 분할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CDA의 넓이를 더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요 놈의 넓이는 이미 끝났네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2분의 1, 3, 2, 사인 120도.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네요. ABC의 넓이가 되겠네요. 자, 일단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자, 오른쪽 삼각형에서 바라보시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세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첫 번째, B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2, 3 코사인 120도를 활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걸 토대로 B를 구한 다음 코사인 법칙을 다시 한번 또 이용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B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 5A 코사인 60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 둘의 결과가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A 값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자, 아니면 뭐 B 값을 구한다면 없어도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분의 1, 5A 사인 60도. 이와 같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단계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학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풀이는 복잡해도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닌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어려워할까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청 기출이라고 되어 있고 언제적 기출이라고 되어 있지 않네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인 값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코사인 값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코사인 값이 양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A는 예각이라는 거죠. 일사분면각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이 직각삼각형을 그려주시고 여기를 A로 잡았을 때 코사인 A가 5분의 3이라는 건 빗변이 5일 때 밑변이 3이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요 길이는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A는 5분의 4. 얘가 일사분면각이고 일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이니 양수.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요 길이를 알면 사인 A분의 A는 2R 임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16R을 구해주면 되겠죠. 아, 그렇게 되면 또 A 값도 구해야 되는군요. 자, A 값은 코사인 법칙 이용해주면 되겠죠. A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5, 6 코사인 A. 그러면 코사인 A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코사인 A의 값이 5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되겠나요? 아, 그래서 여기서 먼저 A 값을 해결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오시면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연산은 좀 복잡하니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이 또한 역시 여러분들께 확답형 문제 나오면 좀 많이 어려워들 해서 선생님이 차분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은 디귿 때문에 그래요. 자, 디귿도 경험적으로 경험치를 쌓는 문제만큼 문제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형과하고 니형까지는 쉽습니다. 자, 먼저 지금 외접원의 반지를 물어봤어요. 자, 그랬을 때 A가 5라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A가 5가 되면 웃긴 게 아까도 얘기했던 직각삼각형이 되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가 된다면 그러면 여기 직각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름인데요? 그러면 2R이 5란 얘기니까 당연히 R은 뭐겠어요? 2분의 5가 되겠죠? 아,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R이 4라면 A는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 우리는 sin A분의 A는 2R. 그러면 얘가 8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4라는 전제에서 풀고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A의 값은 8 sin 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건 좀 맞네요.
자, 문제는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요. 자, 오른쪽으로 좀 끄집어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A를 먼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코사인 A는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 3, 4분의 9 더하기 16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A가 1보다는 크고 루트 13 이하라 하셨으니 A 제곱은 1보다는 크고 13 이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자가 25 마이너스 A 제곱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의 범위는 뭐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동의 방향이 살짝 바뀔 것이고 12 이상, 부동의 방향이 살짝 바뀔 것이고 24 이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코사인 A는 24분의 25 마이너스 A 제곱이니 코사인 A 값의 범위는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잡아줄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가 디귿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자, 자, 1, 2, 4분면까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파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졌을 것이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 파이. 코사인의 값의 결과가 2분의 1 이상 1 미만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원하는 A 값의 크기는 여기에서 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아, A의 크기는 0보다는 크고 3분의 파이 이하가 된다. 3분의 파이는 60도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최대값은 60도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디귿도 참.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과정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풀이를 드렸고요. 자, 이와 같이 값의 범위를 이용해서 코사인 값의 범위를 잡아내는 마치 코사인 부등식을 풀듯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문제였으니 다시 한번 잘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는 수열의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빠이.